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5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1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사장급에 대해서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팀과 관련이 있는 검사장급을 거의 전원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18 대학살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 주 말쯤이나 아니면 다음 주쯤에 또 2차 학살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자 검경 수사권 조정, 보복 인사 이것이 연달아서 이루어짐으로 해서 검찰이 술렁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현직 부장검사들이 이런 인사안이나 또는 검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검 미래기획 형사정책단장을 지냈던 김웅, 지금 현재 법무연수원 교수죠. 이 김웅 검사가 그 내부 검찰의 내부망인 이프로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린 글이 이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수사권 조정은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다. 그 다음에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또 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내 명을 거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아마 그걸 빗댄 것으로 보입니다. 봉건적 명예는 거역하라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는 사표를 냈습니다. 이런 정도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또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일종의 수건사업, 공약사업이었는데 이것을 관련 법령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해서 현직 부장검사가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김웅 검사는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이프로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이 글에 대해서 현직 검사들이 무려 460명 정도, 현재 검찰이 대략 한 2150명, 2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거의 20%를 넘는 460명 정도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실명으로. 물론 이 460명이 모두 다 김웅 검사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김웅 검사의 이런 주장과 사표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지지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익명으로 올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 내부망이기 때문에 다 실명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지 댓글을 남겼다는 것은 자기 이름을 걸고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이프로스 같은 게 없었을 때 왜 연판장이라는 거 잘 들어보셨죠? 이제 누굴 이렇게 대자보식으로 뭘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밑에 연서, 이름을 쭉 써서 지지 의사를 표시하는 그런 연판장하고 사실상 같은 겁니다. 우리 검찰사에서 이런 식으로 460명, 이 중에 몇 명이 사실은 순수하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느냐 또는 보복 인사에 반발하느냐, 이걸 지금 분류한 건 없지만 적어도 우리 검사들의 한 20%가 정도 되는 20% 안팎이 이런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한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과거 검난이라고 불리던 사태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 정도의 숫자가 어느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다. 이런 것으로 들으면 이게 거의 검난 수준이다. 물론 검난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검사들의 난 이런 뜻인데 여러 사람이 집단화돼서 의견 표시를 한다 이런 의미지, 거기에 정확하게 몇 명 이상이면 검난이고 몇 명 이상이면 검난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할 건 없겠죠. 그러나 하여튼 그런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지금 검사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마 제가 분석하기에는 첫 번째 이슈는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 이 수사권 조정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했던 수사권 조정은 사실은 경찰 체제의 개편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법경찰의 분리. 왜냐하면 경찰은 크게 나누면 정보 파트가 있죠.
그다음에 일반 뭐 보안 업무 등 뭐 민생 관련한 그런 민생 경찰이 있죠. 그다음에 수사 파트가 있습니다. 수사 파트. 그래서 이거를 왜 그러냐면 경찰공화국이 될 가능성. 그래서 여기에 김웅 검사가 얘기한 경찰공화국 얘기나 중국 공안이 바로 그런 겁니다. 중국 공안 일반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하는 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데서는 잘 모르지만 지방 같은 곳에 가면 경찰이 어느 집이 뭘 하고 있고 그 집에 대략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 웬만한 거는 압니다. 대도시가 아닌 한. 서울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광역시 그다음에 지방의 아주 큰 도시 이런 곳을 제외한다면 웬만한 곳에 가면 지방의 중소도시급에 가면 경찰이 정말 국민들의 삶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감시하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 생활 밀착형 어떤 경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런 인지하는 것도 경찰이고 그걸 수사하는 것도 경찰이고 처리하는 것도 경찰이고 종결하는 것도 경찰이면 특히 중소도시로 내려갈수록 경찰의 폐해가 극심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는 현장에 가본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찰의 어떤 정보 역량, 수사 역량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균질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찰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균질화되어 있습니다. 숫자도 많지도 않고요. 검찰은 2150명 정도 검사들이 되는데 이 숫자 많은 게 아니죠. 그런데 경찰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우선 숫자가 너무나 많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질 퀄리티 컨트롤, 질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수사 역량을 갖춘 경찰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수준의 수사를 하는 그런 경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몇 개만 나와도 그 피해자는 어마어마한 위협을 느끼죠. 이런 것이 바로 경찰공화국 내지는 경찰이 수집했던 정보가 잘못 사용됐을 경우에 받는 일반 국민들의 폐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많기에 지금 김웅 검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완전히 일리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큰 틀 중에 하나가 경찰공화국의 우려 이런 것들을 씻어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법경찰의 분리 얘기도 있었고 자치경찰제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런 기반은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덜컥 지금 수사권 조정 법안만 통과된 것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우려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무조건 그냥 짓누른다고 될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더라도 이 경찰공화국이 될 우려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이게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 피해가 가시화됐을 때 그때는 이미 어찌 보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실은 당초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경찰의 여러 가지 기능 분리 이런 것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 3개월 남겨놓고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사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찰공화국 방지 법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지금 집권당에 의해서는 추진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권리가 침해당할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도 이걸 어째 하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근데 이 김웅 검사만 이런 게 아니고 정의도 감찰, 대검 감찰 이과장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 보복 인사에 대한 비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는 생각이다. 조심스럽게 인사에 관해서 18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 쓰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청와대 겨냥 수사 크게 보면 세 갈래죠.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그 다음에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근데 뭐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거의 지금 일단락된 것이니까 두 가지 그 일을 제대로 수사를 마무리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다. 그건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인사를 청와대가 했다는 데 대해서 대검 감찰 이과장이 실명으로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 과거에 보면 뭐 대전 법조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뭐 심재륜 전 고검장이 항명을 한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판사 출신 아닙니까? 이것도 노무현 정부 때인데 그 당시에 이제 기수를 갑자기 뛰어넘는 법무부 장관 인사를 하니까 그 기수 파괴에 대한 반발을 해서 일부 검사들이 줄사표를 내기도 했었죠. 이때도 뭐 항명이다, 검난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검찰총장, 뭐 중간에 그만둔 검찰총장들 많이 있죠. 김종빈 검찰총장, 뭐 그다음에 김준규 검찰총장, 한상대, 뭐 최동욱 뭐 많았는데 이 경우에도 뭐 찍어내기냐 뭐 아니냐 또는 항명 뭐 아니면 일부 검사들이 뭐 동조 사퇴 등 해서 다 뭐 크고 작은 검난 사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고립작전, 이 작전을 벌이고 이건 특히 훨씬 더 악성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그 수사하는 팀들을 손, 발, 다리 뭐 다 잘라버린 그런 보복 인사가 명백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1월 8일 그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서 뭐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쯤에 이제 설 전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중간 간부급까지 완전하게 만약에 해체시켜서 이 수사팀이 더 이상 기능을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글쎄요. 저는 뭐 그래도 검난이라고 할 만한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몇 명 정도가 이 김웅 검사나 아니면 정의도 검사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몇몇 그 의협심이 있는 검사들이 공격을 하고 정부 여당에 대해 비판을 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제출하는 일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검난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특히 김웅 검사의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비판에 대해서 무려 460명 정도 검사 전체 인원의 20% 안팎이 실명으로 지지의사 댓글을 달았다 하는 점은 검찰 내부가 결코 이 상황을 그대로 보완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의 예상까지 나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저는 뭐 검난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을 검난으로 규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만약에 설 전에 중간 간부급에 대한 제2차 학살 인사가 있을 경우에 검사들의 반발은 정말 극에 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것을 검난으로 규정하느냐 규정하지 않느냐는 건 뭐 약간은 별개의 차원으로 하고 여하튼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이 결코 간단하지는 않다. 물론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밀고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교수 시절에 이런 식으로 검난이 발생할 경우의 대책 그러니까 사표 받으면 됩니다. 사표 받고 그거 인사권으로 행사하면 되죠.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인사권은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했었죠. 2012년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검찰의 인사를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건 악습이다 그러면서 인사권은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더니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화장실에 갈 때와 그 다음에 나왔을 때가 완전히 다른 모양입니다. 이제는 인사권은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 봐서는 국민에게 검찰 인사권을 되돌려줄 생각은 조금도 없는,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 생각이 조금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상당수의 검사들이 반발해서 사표를 낸다고 할지라도 문재인 정부는 그 사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임에 뭐 여러 가지 검사하려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이런 것들이 정권에는 굉장한 부담으로 오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그 부담을 무릅쓰고서라도 청와대 수사를 막아야 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는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